공포 카페 네이트판 무서운 이야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먼저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에 앞서 이 이야기는 10년 전의 그림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을 재미삼아 꺼내보려고요. 재미삼아 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글 쓰게 된 것은 요즘 상영영화 컨저링을 오늘 보고 왔는데요. 보는 내내 예전 어릴 때 살던 집 생각이 많이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지금은 전혀 문제 없고요. 주변 사람들에겐 괴담 하나 풀듯이 가볍게 많이도 이야기했으니, 그래도 그 집에 대해 이렇게 글쓰긴 처음이라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 점 이해해 주세요. 나름대로 가족들과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문제의 집터에는 지금은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되었어요.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방음벽 같은 게 설치되면서 집터를 좀 침범했지만 집터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이 되었어요. 그 집이 없어진 탓에 이사간 후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수 없었지만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치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집의 구조 같은 거라던가 냄새도 어렴풋 기억나고,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엄마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는데 텔레비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 탁자 하나, 작은 방 침대랑 안방 화장대, 주인 아줌마가 찜찜하면 버리라고 했지만 전부 나무고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대로 두고 침대만 왠지 찝찝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 첫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곰팡이가 많았고요. 주택에다가 바닥도 나무고 햇빛이 잘 안 들어 바닥이 썩은 곳도 있었고,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벌레 한 마리 없었던 것 그 정도? 심지어 여름인데 모기도 없었어요. 처음엔 무섭다든지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저 마냥 신나고 그 전에 내 가족이 한 방에 잤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던 오빠와 내가 잘 방이 생긴 것이 기쁘고 집이 이상하게 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가 12살이고 제가 1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원래 있던 침대를 빼고 작은 침대에 나란히 2개를 넣어줬어요.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가고 이사간 후 일주일 뒤, 오빠 일기엔 수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딱딱 치는 것 같은 게 불규칙하게 딱, 딱딱, 딱, 딱딱딱, 딱, 딱, 딱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처음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는 켜놓지 않았고 도둑 뜬다고 창문도 닫고 자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다가 박하 같은 걸로 세수한 기분이랄까? 나중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했는데 뭔가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확 깼는데 저는 서 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있더라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오빠는 방문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 있고, 눈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날은 그냥 아빠가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안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말 안 한 것 같았는데 후에 몇 년이 지나고
오빠 말로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딱딱 치고 있었대요. 왜 그러고 있냐고 물어도 답이 없어서 덥냐고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빼고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당겨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에서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더래요. 그게 예쁘게 활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이 찢어져라. 오빠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 아빠 엄마를 깨우고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안고 제가 그때 깨달은데 엄마 아빠는 심한 몽유병이라고 생각했대요. 오빠가 일기에 썼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지웠다고. 그래서 그 날짜 오빠의 일기엔 다른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뒤로 저는 몽유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 있고 한 일주일간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던가 물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것밖엔 이상한 점이 없었고 우리 가족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었죠. 그 후로 일주일 뒤부터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 1년 좀 안 되게 살면서 겪은 온갖 나쁜 일. 아무튼 오빠의 일기와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제 기억도 더듬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뭐 좋은 일이라고 글 쓰냐고 달갑지 않아 하시네요. 그래도 오빠가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해주고 부모님 몰래 오빠랑 제가 그 당시 적어둔 것이 있으니 내일부터 매일은 아니더라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시간도 늦었고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저도 고민하고 올리는 글 아니고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하니까 자작이니 거짓이니 비난 없이 읽어주셨으면 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안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댓글도 몇 분 달아주시고 힘내서 2편 쓰러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은 그때까지는 아직 사태의 심각이라고 해야 하나? 전혀 공포심마저 느끼지 못했어요. 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처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달아 일어났어요. 어두워지기 전이었던가? 노을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이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 되기 전부터 좀 어둡다는 느낌이거든요. 아빠는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 친구 집에 간 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거실에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고 저는 그 앞에 탁자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탁자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탁자 밑에서 자꾸 쿵쿵거려 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러고 제 머리를 다 묶고 TV를 보셨대요. 한 5분쯤 지나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하고 말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그냥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지 않니? 하고 다시 TV를 보셨고요. 근데 그 후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앉아 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팔을 잡았대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있는 엄마의 팔은 안 느껴지는 진동이 탁자랑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밑에 뭔가가 있나 혹시 커다란 짐승이라도 든 것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순간 하시고는 탁자 밑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였어요. 둥그런 나무 판자를 밑에 네모난 나무가 받치고 있는데 탁자 밑에 8cm 정도만 공간이 뚫려 있는 그런 탁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서 탁자 밑을 슬쩍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악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대요. 그러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을 보려고 엎드리셨는데 순간 시커먼 게 확 튀어나와 엄마를 덮치셨대요.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러시다가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서 안방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와 저를 챙기고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 곳곳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더래요. 저한테 그것을 봤냐고 어디 갔냐고 물으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탁자 밑. 저는 지금 그 일은 기억 못해요.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랑 온 가족이 집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검은 물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그 일이 끝나고 이틀 후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일 거예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에요.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한 방. 그치만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서 살았어서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를 쓸 일이 없어서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한 켠에 조금 있고 텅 비어 있었어요. 놀기 좋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 햇빛이 제일 안 들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서 오빠랑 저랑은 잘 안 들어갔죠.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 보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 보시다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하고 되물으시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가 그 후에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 하고 물었고 오빠는 대답을 안 하고 저는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하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고는 여보, 여보 하고 아빠를 부르셨어요.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고 아빠가 곧 아, 거참 그 방에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시면서 나오셔서 우리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 그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서 아빠! 아빠! 하고 그 방 쪽으로 뛰어가서 아빠!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안 열리고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방 안은 정적. 엄마는 많이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다가가셔서 왜 우니 하고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엄마도 많이 당황하신 듯 여보! 여보! 하고 부르며 문에 귀도 대보고 그러셨죠. 오빠는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댔어요. 그러고서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는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냐고, 대답은 왜 안 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또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뭐냐면서 말은 해야 알지 않겠냐고 아빠한테 화내시고 곧바로 오빠 보고 뚝 그치라고 혼내셨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좀 진정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도 탁자 일도 있고 해서인지 그러자고 하시고 가족이 지갑만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혹시 뭘 봤냐고 물어보셨어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아빠가 뭘 들었니 하고 물었을 때 오빠가 말해준 걸 듣고 가족 전부 무슨 달리기 경주하듯이 집에서 도망쳐서 찜질방으로 갔어요. 오빠 이야기론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방에서 오빠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막 웃으면서 아빠, 아빠 소리치는 것. 그러고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고 소리치셨는데 그거 듣고 오빠는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입을 떼는데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가 귓속말로 쉿, 죽어. 오빠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 쪽을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가 아빠, 아빠 부르면서 웃어댔다는 거.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후에 이야기 들은 것으론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혼내켜줘야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은 없으시대요. 정신 차려보니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고 오빠 울음소리가 났대요. 아빠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에 오빠 목소리가 아빠! 하고 뒤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 방에서 계속 애들 소리가 들리고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멍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고 말씀하셨대요.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셨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럴 수 없으셨대요. 덕분에 그 뒤로 반년 넘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했죠. 오늘은 이쯤에 두고 자러 가볼게요. 필력이 없어서 읽기 불편하실까 죄송하네요. 내일 또 이야기 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재밌으시라고 쓰는 글이니까 가볍게 읽으시고 비난하지 말아주세요.